안녕하십니까. 용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띠의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사가 전하는 용띠 운세, 여러분들은 용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되십니까? 용이란 상상 속의 동물이며 12지지의 지파체가 바로 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이 강하고 화려한 내면을 가진 것이 용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별 진자를 써서 북두칠성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확산과 변화, 창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다른 12지지에 비해 그 개성이나 특징이 뚜렷하며 외국에서 온 듯한 그런 느낌이라던가, 다소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외계인이 지구에 정착하려는 듯한 그런 이방인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별에서 온 그대, 그것이 바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2020년은 경자년으로서 삼합의 작용으로 그 수기운이 강해지는 특성을 가진 시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용이 승천할 수 있는 그러한 수분을 제공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 해가 바로 올해인데, 여러분들은 용 쓴다라는 표현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쓴다, 힘쓴다, 노력한다, 이러한 의미로 쓰는 말이죠. 용이 승천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과 힘을 쓰는 그러한 상황을 빗대서 용 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뚜렷하게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그러한 용띠도 계시겠고, 또 승천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승천을 눈앞에 두고 그 저항을 넘어서 승천하기 위해서 용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다음은 76년 병진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출생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성격이 급하시던가 화끈하다던가 끊고 맺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성적인 분들이라 할지라도 명명백백하고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기질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강한 것은 부러지기가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굴함이나 굽실거림이 싫어서 일부러 고생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대체적으로 일복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감정을 잘 숨기시고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월생부터 3월생까지 살펴보면 우직한 분들, 끈기는 있지만 순발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의 효율성과 실리를 좀 더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이와는 반대편에 서 계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월 8일, 1월 18일, 1월 28일, 2월 13일, 2월 23일, 2월 27일, 3월 7일, 3월 23일입니다. 이분들은 다혈질이거나 급한 성격과 실리파들이 많습니다. 속성, 빠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함과 감정에 얽매기보다는 이성적인 대처를 하시는 것이 이롭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과 6월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은 자유로운 영혼이거나 독립적이며 얽매이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분파이거나 사회성이 강하더라도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 프라이버시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된다거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 혹은 책임감과 같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두드러지는 생일을 찾아봤습니다. 4월 2일, 4월 14일, 4월 22일, 4월 28일, 5월 4일, 5월 28일, 6월 13일, 6월 27일입니다. 이날에 출생하신 분들은 육체적인 피곤함이라던가 일적인 어려움, 이런 것보다는 감정적으로 상처받는 것들, 사소한 일로 그동안 쌓인 게 폭발하는 것들, 이런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어필을 잘 하신다던가 어느 정도 주변과 선긋기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월에 출생하신 분들에게 한 가지 희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새롭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신선한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일이나 직업,
이사, 이전, 대인관계 등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롭게 발전을 꾀하는 운입니다. 백업하시기 바랍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일적인 성장과 발전을 앞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추진력도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주의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주변에 지나친 걱정이나 간섭 이런 것들이 올해는 가중이 될 수가 있으므로 걱정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가까운 사람과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털어낼 거는 털어내고 져주는 척이라도 한다라면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두드러지는 그러한 생일을 찾아봤습니다. 8월 16일, 8월 17일. 이분들은 이미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8월 26일, 9월 5일, 9월 16일, 9월 29일, 10월 13일, 10월 25일, 10월 29일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생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책임감도 강하고 마음먹기에 따라 추진력도 상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고집도 어마무시하고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자신의 이런 강한 면모를 조금 누그러뜨리고 웃는 얼굴로 주변을 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1월과 12월을 살펴보면 원래 순간적인 판단이라던가 계산이 빨라서 재물을 잘 모으는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소 노동의 최대 효율, 이른바 잔관과 비슷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올해 주의하실 점은 모험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과 같이 올해만큼은 여러분들이 그 원숭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요 주의에 해당되는 생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11월 11일, 11월 26일, 12월 13일, 12월 20일, 12월 23일입니다. 이분들은 올해 사업이나 투자, 경제 활동에 있어서 섣부른 행동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욕심에 의해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제 64년 갑진생 용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출생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사고방식이 개방적이거나 감각적이고 촉이 좋은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감각, 의욕과 활력이 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64년에 출생하신 분들 중에 올해가 기회의 시간대가 되는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 늦게 진급에 성공한다던가 지연됐던 일들이 해소가 된다던가 늦은 나이에 이민을 간다던가 혹은 늦은 나이인데 학업에 몰두한다던가 학업이 아니더라도 취미에 매진하신다던가 이른바 황혼의 청춘을 즐기시는 분들이 다수 계시겠습니다. 다만 경계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잘 지내던 사람과 손절한다던가 오랜 직장을 그만두고 의욕 상실에 빠지는 분들도 몇 분 계시겠습니다. 1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월에 출생하신 분들은 마치 거북이와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느리거나 내성적이거나 자신의 표현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소신과 목적이 뚜렷한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목적과 목표에 다다르고야만은 노력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올해 중대 발표를 한다던가 진급이나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발언권을 가지는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 자신의 진면목이 올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런 입장에서 주의가 필요한 생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64년 1월 1일, 1월 19일 이날에 출생하신 분들은 참을인자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수성이 예민하셔서 조용히 지내다가 욱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월 1일이 아닌 분들이라 할지라도 1월 11일, 21일 이렇게 생일의 끝자리가 1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월 5일, 2월 9일, 2월 15일, 2월 19일, 2월 29일, 2월 16일도 포함합니다. 이분들은 올해 두각을 보이는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의 노출이라던가
명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견제 세력의 등장 같은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일의 끝자리가 9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과유불급이라는 이 말 한마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공사 구분을 뚜렷이 하시는 것이 이롭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월 생이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무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문서, 계약, 즉 도장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주택이나 땅, 부동산 관련해서 기타 큰돈이 들어가는 것들, 계약액이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장 관리, 사인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4월생이신 분들은 딱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리수를 두지 말기 바랍니다.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일을 건드린다던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 다른 일을 시작한다던가 이것이 자이든 타이든 책임 소재를 져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일을 건드리지 말기 바랍니다. 바쁘더라도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히 일을 풀어나가기를 권장드립니다. 5월과 6월생이신 분들은 금전적으로 기회비용 손실이라던가 운신의 폭이 좁아져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원래 지금 이 상황이 어수선해서 실제 그럴 법도 합니다만 이 시기에 출생하신 분들은 원래가 활동력이 왕성한 분들이 많아서 염려가 됩니다. 가을 이후로 원래 컨디션을 회복하실 겁니다. 주의가 필요한 생일이 좀 많습니다. 5월은 5월 2일, 5월 7일, 5월 17일, 5월 22일, 5월 27일입니다. 경쟁 대상으로부터 방어를 못한다던가 이러한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자기 방어부터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의할 일이 있다라면 애인이 있으신 분들 핸드폰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6월은 6월 9일, 6월 15일, 6월 16일, 6월 24일입니다. 이분들도 역시 자기 방어를 잘 하셔야겠습니다만 덧붙여 일적인 입장에서의 방어 혹은 비밀 엄수, 모함 이런 것들을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운의 흐름은 안정감이 있습니다만 의욕 부진이나 컨디션 난조, 활동 위축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벼락치기에 대한 후유증이라던가 육체적 안일함에 의해서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생일을 언급하자면 7월 9일, 7월 12일, 8월 17일, 8월 18일, 8월 28일, 8월 29일, 9월 7일, 9월 28일입니다. 이 날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컨디션 유지를 위한 운동이나 여행, 취미생활 등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애인이 나타난다던가 좋은 인연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10월부터 마지막 12월까지 살펴보면 직장운이나 재물운이 좋은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그러나 수입이 상승하는 만큼 지출도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이거나 생활 유지적인 측면이므로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과한 사치라던가 목돈이 움직이는 일, 이 과정에서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낙관적인 입장에서 대출이라던가 금전거래 같은 것들은 경제 사정을 경색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생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10월 6일 근검 전략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한방에 지출하는 부분이 클 수가 있겠습니다. 카드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월 14일, 10월 26일 본인이 주의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조심할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라고 합니다. 10월 30일 이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도와주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은 마음이 더욱 여리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해서 주변으로부터 도움이 아닌 강요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 아껴야 될 때와 써야 될 때 이것이 조금
남다른 면모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껴야 될 땐 과감하게, 써야 될 때는 구두쇠, 이런 이상한 계산법을 바꾸기 바랍니다. 11월 24일 부동산이나 주식 등 돈이 묶이거나 빌려줘서 제때 못 돌려받는다던가 내 돈이지만 당분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유동성 자금난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8일 아껴서 모은 돈이 시원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분일 경우에 육아 비용이 엄청날 수가 있겠습니다. 손도 크고 모성애가 강하기 때문이겠죠. 12월 29일 투자 대비 회수가 늘어져서 답답한 상황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투자를 먼저 하기 전에 회수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도 강한 감기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다들 슬, 코, 생 잘 하시기 바라며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주변 사람들과 화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건강과 자신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슬코생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 오일, 보이차 이러한 소개 영상을 하나 준비할까 합니다. 또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볼까 하니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